지난주에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킴 하원 의원이요. 특이하게도 하원 의원들이 아닌 상원 의원들과 함께 릭 스캇,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죠. 릭 스캇, 마샤 블랙번, 테네시주의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이번에 주지사 출마까지 한 마이클 리, 유타주의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이런 상원 의원들, 그것도 그냥 일반 상원의원들이 아닙니다. 릭 스캇 상원의원이나 마샤 블랙번, 마이클 리 상원의원 전부 다 아주 관록이 있는 영향력이 강한 강성 의원들이고 마가 의원들입니다. 세 명 다 아주 트럼프 대통령하고 절친한 그러한 상원 의원들인데, 이 상원 의원 3명과 함께 영킴 하원 의원이 같이 서한을 만들었다. 여기 보면 4명이 서명한 게 나오는데 영킴 의원 1명만 하원 의원이고 나머지는 다 상원 의원들이다. 이게 지금 제 눈에는 좀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일은 흔하지 않거든요.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하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명의 이름이 나오죠. 두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길 어떤 내용으로 보냈느냐?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져 있는 단체들이 캘리포니아 주하고 협정을 맺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 내용이 지금 제대로 된 것인지, 합법적인 건지,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과 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져 있는 이 조직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 좀 조사해달라고 한 겁니다. 국무부하고 법무부한테 이걸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김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오늘 내놓았는데 그 오늘 보내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거의 20년 동안 주 규제 기관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을 포함해서 중국 정부와 연계된 단체들과 기후, 에너지, 기술 관련 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편지가 쓰여진 날짜는 원래 8월 19일에 쓰여진 것인데요. 이 서한은 캘리포니아 주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 중국 공산당의 미국 정책에 대한 더 큰 영향력과 핵심 기술 접근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무부가 국무부와 협의해서 캘리포니아와 중국 사이의 각종 협약 및 제도화된 협력이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공식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과의 외교 정책은 워싱턴의 소관이지 캘리포니아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중국과 일방적으로 체결한 수많은 협정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을 맺어야 하는 것인데 주정부와 다른 외국 국가가 협정을 맺는 것은 헌법 질서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연방헌법 제1조 제10절에 보면 주정부가 외국과 조약, 동맹, 연합을 맺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외국 정부와 일정한 형태의 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주가 중국 정부와 관련되어져 있는 조직들과 협약을 맺었을 때 과연 연방의회의 허가를 받았는가, 동의를 받았는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거죠. 서한에서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의 대중국 협력이 단순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넘어서서 미국 연방정부의 외교정책 영역에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을 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게빈 뉴섬 현 주지사 재임 기간에 이 중국과의 협력이 집중적으로 거론됩니다. 2013년 당시 주지사였던 제리 브라운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부 조직이죠. 중국 공산당의 정부 조직입니다. 근데 거기하고 양해각서를 MOU를 맺었다는 겁니다. 거기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탄소 배출 감축. 이게 주정부하고 이 캘리포니아 주가 중국 공산당하고 맺을 협약이냐 이거죠. 미국 정부가 한다면 모를까. 탄소 배출권 거래,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청정에너지 등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도 중국의 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별도로 MOU를 또 맺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 UC라고 하죠. University of California. 이 UC 시스템이 중국의 칭화대학교와 기후정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이 서한에서는, 의원들이 쓴 이 서한에서는요, 칭화대가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 및 군사기술연구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military civil fusion, 그러니까 군사 조직하고 민간 조직이 합쳐지는 거죠. 군사 조직과 민간 조직이 합쳐져서 전략 및 군사 기술을 연구하는 이러한 것과 지금 칭화대학교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칭화대학교를 그냥 순수한 아카데미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미중 기술 협력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군사 조직으로, 중국의 군사 조직으로 이 기술들이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의원들은 칭화대가 미사일 로켓 기술, 그리고 핵무기 관련 연구, AI의 군사적 활용, 사이버 분야 이런 데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예. 그 근거 자료들을 또 막 제시를 합니다. 의원들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를 발표하자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제리 브라운이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브라운은 중국 지도자들과 만났고 중국의 과학기술부 그리고 장쑤성, 스촨성과 여러 협정들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과도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더 밀착시켜 놓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인데, 당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리를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것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단독으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의 각 성들을 하고 이렇게 MOU를 맺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 협정들 보면 청정기술, 녹색에너지, 에너지협력, 캘리포니아 중국 청정기술 파트너십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협약을 한 겁니다. 의원들은 연방정부가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는데 캘리포니아가 중국과 별도의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 동일한 기후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연방정부에서는 탈퇴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추진했다. 이것이 단순한 주정부의 환경 정책을 넘어서 연방정부의 외교 권한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의원들 서한에서 나온, 이 서한이 총 7페이지로 되어져 있는데요. 7페이지짜리 서한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외에도 2019년에 제리 브라운과 중국의 전 NDRC가 NDRC 책임자인 씨에 전화라는 사람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면서 캘리포니아 중국 기후연구소라 CCCI라는 연구소를 이 캘리포니아 대학 안에서 출범을 시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뉴섬 주지사에 의해서 캘리포니아 주 법에 공식적으로 이 CCCI라는 연구소가 포함되게 해놓았습니다. 의원들은 이 CCCI라는 이 연구소가 단순한 학술 기관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기후 에너지 정책에 중국 측 인사와 기관을 참여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2021년, 2022년에는 CCCI와 칭화대가 캘리포니아의 탄소 시장 설계와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까지 가졌다. 캘리포니아의 탄소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책임자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런 내용들이 서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서한에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2023년 10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왕이를 만났고, 그리고 중국의 NDRC와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마련하도록 했다라는 점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서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뉴섬과 중국은 지방 차원의 기후 행동 강화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기후 행동 강화 선언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의원들은 이것이 중국과 미국의 한 주 정부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의 한 주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선언이다. 어떻게 주정부가 다른 외국 국가하고 공동으로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하느냐. 더군다나 클라이밋 액션, 기후 행동 뭐 이런 선언,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거거든요. 나아가서 의원들은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가 캘리포니아에 버스를 판매한 점,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거래가 오고 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막
마스크를 또 캘리포니아에서 BYD를 통해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거래들이 오고 갔고 돈을 많이 벌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BYD가. 그런데 이 BYD가 이 게빈 뉴섬의 정치 자금에 4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 이 점도 지적을 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은 미국 정치인한테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4만 달러라는 거액은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불법 선거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한에는 2026년 6월 8일 전쟁부가 BYD를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던 겁니다. BYD라는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는 미국에서 지정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와치리스트에 있는 거죠. 얘는 수상한 놈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중국의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회사로부터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는 4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거 탄핵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전기차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확대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하죠. 김 의원은 미국 주 정부와 교육기관에 침투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시진핑의 계략에 노란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법무부한테 5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것이 위헌인지 캘리포니아와 중국 주정부 간의 관계가 중국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의 관계가 위헌인지 이걸 좀 조사해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대학 평의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라는 법리 해석에 나오면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연방의회가. 세 번째는 각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명단을 목록을 내놓습니다. 네 번째는 파라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 왜냐하면 BYD라든가 다른 중국의 대리기관들이 과연 외국 대리인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그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 외국 대리인, foreign agency로 등록을 안 해놓고 포린 에이전시도 등록을 안 해놓고 로비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 불법인데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달라. 마지막 5번째는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킴 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여러 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매우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대견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지금 한국계 연방 의원 중에서 공화당 의원은 영킴 의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 사이에서는 특히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영킴 의원의 존재감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정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초기에는 주로 이제 그 초당적인 법안에 주로 앞장서 왔었고, 좀 이렇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라이노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긴 했었는데, 근래 들어와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또 마가 정치인 같은 그런 모습들을 근래 들어와서는 이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움직임, 그리고 북한을 견제하는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법안 발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다.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올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지도를 바꾸는 바람에 공화당 의원끼리 지금 현직 공화당 하원 의원 둘이 붙게 되는데 그래서 영킴 의원이 과연 그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캘리포니아 주에 혹시 영킴 의원 지역구에 계신 동포분들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